당신 남편, 정말 순하네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들려온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한국 남편으로 통하던 김준호. 아내 리사의 가족들은 그를 완전히 우습게 봤죠. 말도 없고 화도 안 내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순한 동양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한 건 순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었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프랑스 장모의 생일 파티에서 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사의 사촌이 장난이라며 그의 뺨을 가볍게 친 순간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로 입을 연 그의 눈빛이 바뀌자 파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순한 줄만 알았던 한국 남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34살이고 파리에서 아내 리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같은 말을 하죠. 참 순하게 생겼네. 말수가 적어서 신비로워. 전형적인 동양 남자 같아. 이런 말들 말입니다. 리사의 친구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리사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리사에게 물었어요. 리사, 준호는 정말 말이 없네. 집에서도 그래. 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얘는 진짜 순해. 내가 화를 내도 미안하다고 하고 밥도 해주고 프랑스어도 서툴러서 대화도 많이 안 해. 너무 착해서 가끔 재미없을 정도야. 친구들이 킥킥 웃었어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어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나서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고 조용히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리사의 가족들도 저를 그렇게 봤어요. 특히 장모인 마담 클로에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는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고 대화에 끼지도 않았죠. 가끔 장모가 저를 놀리기도 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조용하네요.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순한가요? 친구들아, 우리 사위 좀 봐. 정말 동양 남자 특징이야.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없고 그냥 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마치 잘 훈련된 강아지 같아. 귀엽지? 한국에서는 이런 게 남자다운 거래. 신기하지 않아? 우리 리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프랑스 치즈도 못 먹고 와인도 잘 모르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반박할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특전사로 복무했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 온 이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험한 경험들을 뒤로하고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었죠. 요리를 배우고 조용히 살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너무 우습게 볼 때, 아내를 무시할 때, 그럴 때면 예전에 제가 깨어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리사도 저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저를 그냥 순하고 착한 남편으로만 알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편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들춰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했지만 정말 화가 나면 그때는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마담 클로에의 생일 파티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리사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큰 행사였죠. 저는 평소처럼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파티 준비를 도와주고 음식을 나르고
말없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장모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가끔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죠. 준호는 정말 순해요.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우리 리사가 정말 착한 남편을 만났네요. 친구들이 웃었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리사의 사촌 막심이 왔거든요. 막심은 30살 정도의 남자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좀 건방지고 남을 놀리는 걸 좋아했죠. 특히 저 같은 외국인을 보면 더 그랬습니다. 준호. 오늘도 말없이 있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조용해.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심은 계속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한국 남자들도 화장하지. 요즘 케이팝 보면 다들 화장하던데.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막심이 술에 취해서 더 대담해졌어요. 제 앞에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죠. 준호야, 너 정말 남자 맞아? 이렇게 조용하면 리사가 심심하겠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 한국에서 뭐 했어? 설마 식당에서 설거지? 아니면 편의점 알바? 아, 맞다.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간다고 했지? 너도 갔어? 뭐 했는데, 청소? 리사야, 이런 남자가 좋아. 프랑스 남자들은 적어도 당당하거든. 그때 리사가 끼어들었어요. 막심, 그만해. 준호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야. 아, 리사도 이런 남자가 좋아? 난 이해가 안 되네. 남자라면 좀 더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심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키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진짜 한국 남자답네. 순하고 착하고. 그러더니 막심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크게 말했어요. 얘들아, 한국 남자들 특징 알아? 완전 순종적이야. 리사가 뭐라고 해도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여. 마치 잘 훈련된.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펫샵에서 파는 순한 강아지 같아. 모든 사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사조차 어색하게 웃었어요. 막심이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죠. 솔직히 리사야, 이런 남자랑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프랑스 남자들은 적어도 자기 의견은 있거든. 그 순간 저는 막심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맞춤이었죠. 막심이 잠깐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눈빛이 좀 무섭네. 화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사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죠. 준호, 괜찮아?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것이 깨어나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막심은 여전히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준호 봤어? 진짜 순하다. 아까 내가 놀려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한국 남자들은 다 저래. 좀 신기하네. 리사는 어떻게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숨겨둔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부대 휘장, 해외 파병 때 받은 메달, 그리고 태극기 배지. 리사가 뒤에서 물었어요. 그게 뭐야? 제 과거입니다. 과거? 저는 리사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한국에서 특전사로 복무했다는 것,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에 온 이유가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 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당신이 군인이었다고? 예.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의 저는 지금과 많이 달랐거든요. 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나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날 밤 리사는 제 친구들과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전우들과 통화를 했죠. 그들로부터 제 진짜 모습을 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리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긴 것 같기도 했죠. 친구들이 말하더라. 당신이 화나면 정말 무섭다고.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을 얼려버린다고. 과장된 얘기예요. 정말? 그럼 어제 막심이 놀릴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참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화내는 건 쉬워요. 리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당신, 정말 참고 있었던 거야? 계속 참고 있어요. 평화로운 삶이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마담 클로에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막심도 와 있었어요. 어제 술을 마셨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녁을 먹으면서 그가 또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요리는 잘해? 한국 음식 말고 프랑스 음식도 할 줄 알아?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리사가 가르쳐 주나? 아니면 요리 학교 다녀. 요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학교를 다녀. 좀 늦지 않았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참을 인자를 수없이 새기고 있었죠. 막심이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순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남자답지 못한 것 같은데. 막심, 그만해. 리사가 말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보통 남자라면 이런 말 들으면 화낼 텐데 준호는 항상 웃기만 하잖아. 그때 막심이 일어나서 제 옆에 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준호야, 너 정말 남자 맞지? 이렇게 순하면 리사가 지루해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막심이 더 대담해졌어요. 야, 한 번만 화내봐. 진짜 궁금하다. 너 화내는 거 본 사람 있어? 그러더니 제 뺨을 가볍게 툭 쳤어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례한 행동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막심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말이죠. 제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제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리사의 표정이 굳었고 마담 클로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막심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봐? 무서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완벽한 프랑스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유창한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당신들은 제가 조용하니까 우습게 봤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예의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식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죠. 하지만 더 놀란 건 제 눈빛이었을 거예요. 막심이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어요. 준호, 너 프랑스어 이렇게 잘했어? 처음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저는 천천히 막심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가 더 뒤로 물러섰죠.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우습게 봤습니다. 순하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재미없다고 했죠.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저는 막심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그 순간 막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것도 농담일까요? 제가 손목에 가한 압력은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심은 그 안에 담긴 진짜 힘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원한다면 뭘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준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막심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였죠. 제 눈빛만 보고도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마담 클로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 씨,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장모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장모도 말을 멈췄죠. 제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담, 저는 지금까지 당신들을 존중해왔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 웃으면서, 참으면서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존중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리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준호, 그만해. 리사, 당신도 저를 우습게 봤죠. 순하다고, 재미없다고, 말도 안 한다고. 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평상시의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화내는 게 무서워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삶이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막심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리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무서웠어.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미안해요, 리사. 당신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리사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서 특전사로 복무했던 일, 해외에서 겪었던 험한 경험들, 그리고 왜 프랑스에 와서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 말이죠. 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삶이 싫어서 여기 왔어요. 리사. 저는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제 손으로 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무시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깨어나려고 했어요. 무서웠어요, 저 자신이.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당신이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제가 싫었거든요. 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바보야. 나는 당신의 과거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어. 진짜 모습? 응.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화날 때는 어떤지. 그런 게 궁금했어. 저는 리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죠. 당신이 조용한 건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참고 있었던 거네. 네. 평화로운 게 좋아서 참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막심이 선을 넘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놀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무시하고 우리의 관계를 우습게 보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리사가 웃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네. 진작 말하지 그랬어.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워. 하지만 더 안심돼. 안심? 응. 당신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안심돼. 당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요? 저는 당신이 조용해서 재미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네요. 평화로운 삶을 위해, 저와의 행복을 위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리사도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마담 클로에가 저희를 다시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집에 도착하니 장모가 정중하게 맞아줬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준호 씨,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조금 긴장하며 앉았어요. 마담 클로에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죠.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당신을 무시했던 것 같아서. 아니에요, 마담. 제가 너무 조용해서.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장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리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군인 출신이라고. 그리고 프랑스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과거를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는 게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많이 참았을 것 같은데요. 참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화내는 건 쉽지만 참는 건 힘들거든요. 마담 클로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그때 막심이 들어왔어요. 지난번보다 많이 수그러든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준호. 안녕. 안녕하세요, 막심.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서로 알게 됐으니까. 너 정말 무서웠어. 그런 눈빛 처음 봤다. 저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막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없구나. 그날 오후, 저희는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족들과 진짜 대화를 나눴죠. 제 이야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마담 클로에가 말했어요. 준호 씨,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요. 당신 의견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구석에서 조용히 있지 않았죠. 리사의 가족들도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고 대화에 참여시켜 주었어요. 마담 클로에는 특히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제게 요리 이야기를 물어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죠. 예전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분이 이제는 제일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준호 씨, 오늘은 어떤 요리 배웠어요? 오늘은 코코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 그거 우리 집 전통 레시피가 있는데 알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막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예전처럼 함부로 농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운동에 대해 물어보거나 한국의 군대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준호 형, 특전사 훈련이 정말 힘들었어. 인터넷으로 봤는데 진짜 살인적이더라. 힘들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정신력이 강해졌어요. 그럼 지금도 운동해? 몸 좋은 것 같은데. 매일 아침 달리기 하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해요. 막심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나도 같이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막심과 함께 운동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서 달리기를 하고 간단한 체력 훈련도 같이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친해졌습니다.
리사는 제 변화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았어요.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제 가족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이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처음부터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제 진짜 모습을 본 거였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구석에서 조용히 요리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께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준호, 너 프랑스어 정말 잘하네. 처음부터 할 줄 알았어? 네,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 다 알아들었다는 거야? 네, 다 들었어요. 동기들이 당황해했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한 말들을 생각해 보니 민망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나쁜 말은 안 했으니까. 이제 저는 정말 편해졌어요. 숨길 게 없고 참을 것도 없고 그냥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죠. 물론 예전처럼 조용한 성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말하고 의견이 있을 때는 표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리사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저희는 진짜 대화를 나눠요. 제 생각, 제 감정, 제 과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당신, 그때 정말 화났었어? 네, 많이 화났어요.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어려웠어요. 앞으로는 참지 말고 말해줘. 나도 당신 기분을 알고 싶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제 과거도, 제 성격도, 제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막심이 선을 넘었던 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조용히 숨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김준호예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온화하지만 단호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남편이자 아들입니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리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몇 달 후 마담 클로에의 또 다른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준비했죠.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을 섞어서 만든 퓨전 요리였어요. 준호, 이거 정말 맛있어. 어떻게 만든 거야? 비밀이에요. 하지만 다음에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이제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거든요. 막심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형, 진짜 대단해. 요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당신도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 운동 정말 열심히 하던데. 형 덕분이야. 진짜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리사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멋있어. 이제야 진짜 당신을 알게 된 것 같아. 저도 이제야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창문 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리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숨기지 말고, 참지도 말고, 그냥 저답게. 나도 그래. 진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순한 한국 남편이 아니라 진짜 김준호로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